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의 이수연입니다. 5일간의 달콤했던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3거래일 휴장하고 목요일인 오늘부터 다시 재개됐는데요. 증시가 문을 닫은 동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파산설이 확산되면서 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렸는데 니케이 지수와 항생 지수가 3% 가까이 급락하고 뉴욕 증시도 2%대로 빠지는 등 전 세계 증시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우리 증시가 정말 운 좋게도 이런 악재를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전일 뉴욕 증시는 FOMC의 완화적인 발언 때문에 반등에 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기준 금리를 동결했고 또 내달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런 이슈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흡수를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유동성 이슈가 흘러갈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빠르게 또 시장에 복귀하고 달려가려면 또 오늘자 시장 대응이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가 1시간 동안 정말 전략 잘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 중국 헝다 리스크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휴장한 동안 중국의 리스크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크게 악재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우리 증시를 제외하고 모든 글로벌 증시가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는데 우리 증시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이 위기를 좀 헤쳐나가면 좋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이번 주부터는 베스트 위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첫째 주에 저희가 메타버스 업종들 설명드렸는데 메타버스 업종 소개해드리자마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의 시세가 나온 그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에서는 7만 전자로 추락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횡보를 굉장히 오래 하는 모습인데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삼성전자로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이 10만 전자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추석은 좀 잘 지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할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중국 헝다 리스크입니다. 이 중국의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가 355조 원 규모의 부채가 쌓여서 파산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일명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정말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이어질지 이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일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 중국발 단기 악재일 것이다. 중국 국내에서만 좀 일어나는 그런 리스크일 것이다라고 이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리 증시가 이 리스크가 발생한 동안에 다행히도 휴장을 했기 때문에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시선도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국 헝다 리스크,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실상 주요 경제 뉴스 제일 크게 다루는 탑 기사였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헝다 리스크. 사실상 지난번 미국 증시에서 다소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향 기업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반등 상당히 나타나긴 했지만 사실상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넘어야 될 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까지죠. 첫 번째 부채에 대해서 이자 부분을 납부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제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과연 이자 납부를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첫 번째 허들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올해 연말까지 우리 돈으로 약 한 8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 부분의 납부 역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시중에 매도를 하면서 유동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의 허들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 이 부분이 바로 파산에 대한 어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일 것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유동성 위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유동성 위기, 그 영향 경로를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헝다 리스크가 발발을 하게 되면 헝다가 만에 하나 유동성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바로 은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은행권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채권자들한테 미치게 되는 그런 영향들은 타 업종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이 부분이 바로 금융시장에서의 시스템 리스크의 도래다라는 부분. 바로 신용경색 시장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변동성을 상당 부분 키울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신용 경색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산, 너무도 뚜렷한, 명확한 이런 현상이 아닐까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금융위기, 신용 경색의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지난 리만 사태와는 좀 다르다.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은행권의 실질적인 어떤 그 잠재력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금융위기로의 확산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따라서 중국 금융당국의 통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분명합니다. 어제 뉴욕 시장 그 중국에 대한 헝다 사태의 완화, 투자 심리의 완화의 이유는 금리를 이자를 갚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소 완화된 것이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자를 갚겠다라는 부분. 오늘이 기한 만료입니다. 오늘 만에 하나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라면 시장은 다시금 변동성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 오히려 지난 연휴 기간에 있었던 변동성 국면보다 더 크게 확산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중국의 헝다그룹의 부채 규모는 2조 위안 정도가 되죠. 우리 돈으로 360조 원. 우리 돈 36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GDP가 약 2천조 원 정도가 한 2,5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한 5분의 1 정도 된다라는 수준 분명하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여기에 헝다 리스크가 발발한 가장 큰 원인, 물론 무리한 확장, 그 헝다그룹의 무리한 확장도 배경이 됐지만 중국의 현재 상황, 정부 정책의 방향성, 디레버리징 정책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 부채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소위 말하는 금융버블을 완화시키는 금융버블을 방지하기 위한 미리 사전에 디레버리징 정책을 계속해서 쓰고 있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생각을 좀 두시면서 부동산 규제와 금융 긴축 정책은 이미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중국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었다라는 부분.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분명히 헝다 리스크는 극복이 충분히 가능한 글로벌 위기로의 확산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배경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헝다발 리스크 두 가지를 분명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단기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신용 경색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중간 경로 헝다발 리스크가
은행 시장을 위축시키고 금융 시장을 위축시키고 이 부분이 신용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냐 안 이어질 것이냐 금융 리스크로의 확장 여부를 단기적으로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중장기입니다. 조금 좀 다른 쪽에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리스크 상황 위기 상황을 오히려 조금 너무 우리의 기회로 생각을 해서 조금 좀 말씀드리기 뭐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시장에는 항상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헝다발 리스크에 따른 반사 이익 가능 여부도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여기서 미국의 경쟁 기업군들의 수혜 가능성 여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 더 나아가서 미국의 지난밤 FOMC 두 가지를 얘기했죠.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분명히 다른 이슈인데 금리 인상은 내년도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테이퍼링 이슈는 이미 11월 정도로 시장에서 상당 부분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러면 너무도 당연하게 시장에 나타나는 부분, 달러화 강세가 되겠습니다. 달러화의 강세의 가장 큰 수혜 업종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수출기업일 수밖에 없겠죠. 수출기업, 그중에서도 미국향 수출기업이 그 해답으로 명확하게 부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금융 리스크의 확장 여부를 우리가 꼭 챙겨보고 중장기적으로는 반사 이익을 받을 만한 업종, 시장의 변화 상황, 주변 환경의 방향성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해답은 너무도 명확하게 달러화의 강세와 맞물리고 중국향과 미국향의 차별화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향 수출주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크게 수혜를 볼 가능성 상당 부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현재 규제 리스크 계속 심화가 되고 있죠. 다양성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규제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게임, 명품, 더 나아가서는 빅테크 규제까지 모든 것이 사실상 중국의 규제 완화, 중국 정부의 어떤 힘을, 권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서 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서로 얽혀있는 밸류 체인이 이제는 거의 그 단절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다소간 조심스러운 상당 부분 장기적인 전망 우리 시청자분 같이 좀 공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미국 상장 물론 지난밤은 조금 좀 반등 양상이 나타났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 투자자들의 순매도 양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카지노 규제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고 빅텍 기업들 미국의 빅텍 기업들로 오히려 풍선 효과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헝다그룹 리스크 분명히 단기적으로 금융 리스크로의 확산 여부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말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자 납부라는 부분은 바로 연체라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파산 위기, 파산설이 현실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일단 잠재적인 신용, 중국 내에서의 신용 경쟁 리스크 분명히 생각을 해두시면서 중국향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대신에 위드 코로나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서 미국 내에서 선진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고용이 다소 지금 현재는 좀 둔화 양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우상향 방향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 이에 따른 소비 계속 개선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 향 소비 관련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여기에 달러화 강세에 따른 미국의 구매력 증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미국
소비 관련주와 경기 민감주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나가는 것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가득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이 달러화가 강세가 나타나면서 구매력이 증가할 때 그때 미국의 소비주와 경기 민감주 좀 함께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 작전 중요해 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개장하는 만큼 이 투자자들이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시장에 임할지가 참 가장 큰 걱정인데요. 이 지난밤 FOMC 회의 결과가 마무리됐습니다. 기준 금리를 동결하고 또 테이퍼링은 11월부터 추진하겠다. 이 금리 인상은 사실 원래 2023년부터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내년부터 할 것이다라는 그 점도표가 나타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유동성 압박이 다시 한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네, 지금 이제 시장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슈 분명하게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 불거져 나왔던 것. 결국 두 가지였죠. 헝다 리스크와 FOMC. FOMC를 놓고 시장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았습니다만 일단 상당 부분 안도했었던 그런 분위기. 일단 헝다 리스크, 신용 정책 리스크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유동성과 관련된 테이퍼링 이슈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바로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시장의 해석은 이런 테이퍼링 이슈를 놓고 그만큼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증명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은 신흥국과 선진국,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간의 차별화 가능성. 미국의 선진국의 소비, 생산, 고용 모든 것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의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어찌 보면 모자에 캡이 씌워진 상태에서 상승을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미국향, 중국향, 그리고 신흥국향, 그리고 선진국향 서로 간에 다소간에 좀 차별화 양상 분명하게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추석 연휴 기간 분명히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 간에 연휴 기간 우리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갭이 생겼습니다. 이 갭 메꾸기 양상은 분명히 진행이 됩니다. 이 갭 메꾸기 양상의 진행의 주요 타겟은 미국향과 중국향 이 서로 간 차별화 양상이 그 갭을 메꾸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앞으로 다가올 3분기 실적 시즌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 코로나19의 확산 결국 궁극적으로는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는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위드 코로나 상황의 전개가 거의 한 발 앞으로 다가와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 어떤 그림을 그려가야 될지 우리 시장에 감을 잡아가시면 좀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1%에 가까운 1%에 근접하는 서로 간의 내외의 그런 상승 보였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요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9월 FOMC가 있었고요. 델타 변이의 불확실성 지속이 분명하게 시장의 영향, 소위 말하는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고요. 중국발 신용정책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다. 중요한 것 FOMC 11월 테이퍼링 물론 이제 11월이라고 딱 못을 박진 않았습니다만은 곧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 점도표상의 금리 인상 거의 2022년 초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상승세 일단은 안도감이 나타났으니까 기술주들의 상승세는 유지되었다. 다만 여기에 하나의 불확실성 지금 잔존합니다. 이번 10월달 말 11월 FOMC 열리기 이전 파월 현 의장의 재신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통화 정책, 선진국의 방향성 계속해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델타 변이의 불확실성 역시 경기 불안함 특히나
생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생산국, 특히나 동남아 국가들의 밸류체인, 생산 부족 현상, 과연 이 부분이 미국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소비를 어떻게 감당해낼 것이냐. 그 부분은 자칫 잘못하다간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인플레이션 심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 인플레이션의 심화 현상은 상당 부분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5가지 이슈와 관련해서 분명히 차별화 전략 유효하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유동성 이슈가 있고요. 델타 변이 이슈가 있고요. 백신의 불균형 이슈, 이로 인한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차별화, 그리고 금융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차별화 현상. 여기에 G2, 미국과 중국 간의 정책 불확실성, 서로 간의 규제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 이제 의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 9월 2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 의회, 서로 간의 협상, 방향성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정부 마찬가지, 미국 정부 마찬가지, 주요국 정부들 마찬가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확대 정책, 그중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린 인프라, 이 부분 과연 모멘텀이 얼마나 시장 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질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슈별 진행 과정과 방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중국발 규제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헝다발 리스크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단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조만간 다가옵니다. 7, 8, 9 이제 10월 첫째 주면 그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점점 3분기 실적 상향 조정, 실적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상당 부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도 충분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고요. 델타 변이의 확산 부분은 여전히 지속 중인, 더 높아지지도 않고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되지도 않고 그냥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계속 잔존하는 그런 형태. 테이퍼링 이슈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장의 해석, 시장의 평가는 테이퍼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긍정적인 경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할 가능성이 높겠다. 정부 모멘텀, 이 부분이 바로 재정 확대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 미국 의회가 9월 20일 날 시작이 됐다라는 점. 그러면 미국의 인프라 법안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했었던 바이든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인 정부 지출 확대, 인프라 공약, 이 부분 현실화 가능성 계속해서 시장 내 긍정적인 어떤 그 투자 심리를 유지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추석 연휴 갭매꾸기 장세가 분명히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갭매꾸기는 가만히 좀 돌아보시게 되면 연휴 기간 동안의 시장의 글로벌 시장 내 핵심 이벤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2가지였습니다. 중국의 헝다그룹의 신용정책 리스크가 그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FOMC 관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마무리 또는 완화되어지는 과정,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행 헝다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하고 FOMC 불확실성 잔존하긴 하지만 일단은 한숨 돌리는 그런 상황. 둘 다 마찬가지. 근데 분명한 건 방향성 분명히 나왔다. 중국향과 미국향. 그 차별화가 조금 더 심화되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코로나라는 부분, 백신이라는 부분, 유동성이라는 부분, 또 한 가지 추가해서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한다라는 부분. 이 상황 속에서 서로 얽히고 얽히는 상황 속에서 혼돈 장세가 진행이 될 텐데, 분명한 것, 위드 코로나 시대, 언택트와 컨택트 간의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코로나 재확산은 일단 지속이 되면서 언택트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 전망치에서도 상향 조정이 언택트 관련주에서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균형 맞추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선진국향 내구 소비재와 경기 소비재 그리고 원자재와 유통 관련주, 해운 업종까지 포함해서 관심 계속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중국발 규제와 중국발 신용 리스크, 신용 경색 리스크는 아직 분명히 끝난 것은 아니다. 다소 한 곱이 한 곱이 완화되어져 가기는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FOMC의 테이퍼링, 곧 테이퍼링 시작, 그리고 내년 금리 인상 시사, 결국 달러와의 강세는 명약 관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점. 그렇다면 미국형 수출주가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해안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향 소비 관련주 역시 구매력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오늘 추석 연휴를 마치는 상황에서 어떤 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차별화 과정에 대한 어떤 윤곽 잡아 나가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장에 오랜만에 복귀를 해야 하는 만큼 정말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지금 시장의 5가지 이슈에 따른 전략들 세워주셨습니다. 유동성 이슈, 델타 변이 확산, 백신 불균형, 그리고 이 정책적인 불확실성과 이 시장의 모멘텀을 잃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군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5일 동안 쉬고 또 힘차게 다시 목요일장 개장하는 그런 하루인데 오늘은 어떤 업종일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이번 주는 베스트 위크라고 좀 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작전 리포트 가운데서도 상승률이 좋았던 주를 선정해서 베스트 위크 형식으로 진행할 텐데요. 저희가 6월 첫째 주에 진행했던 메타버스 업종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2거래일을 보내게 됩니다. 작전 리포트 새로운 업종을 살펴보기보다는 지난 우리가 살펴보았던 작전 리포트 중에서 베스트 위크를 오늘과 내일 선정을 해서 함께 다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리뷰 시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베스트 윅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 메타버스 업종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5월 31일 업종 리포트를 살펴보았고요. 6월 1일 LG이노텍, 2일 자이언트 스텝, 3일 네이버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5월 17일자 발간된 키움증권 리포트를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이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AR이라고 하고 증강현실, VR, 가상현실들을 총칭한 메타버스라고 하면 메타, 가상과 초월이라는 의미와 유니버스라고 하는 세계, 우주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메타버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들 들어오셨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의 변화가 이토록 무섭기도 하고 가파르기도 하고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그러한 최근의 흐름이었습니다. 메신저 서비스는 우리가 단문 메시지라고 하는 SMS라는 숏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LMS라고 하는 롱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사진도 보내고 되고, 이 부분들이 이제 단순한 메신저에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발전이 되고요. 이제는 노란톡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진행되고 있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뭐 텔레그램 등 여러 가지 메신저 기능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채팅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고 계시고요. 그 유튜브 기반으로 최근에는 UN에서 영상을 찍은 BTS의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 시장으로의 변화가 우리 생활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로 다가왔다. 이렇듯이 이러한 시장 플랫폼의 변화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는 이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서비스 다음 단계가 결국 이 메타버스 시장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이처럼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그 구축에 여러 유저들이 유입이 된다면 컨텐츠가 고도화되고 그 고도화된 컨텐츠 플랫폼 안에서 수익 모델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무궁무진한 플랫폼과 컨텐츠 카테고리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메타버스 시장은 현재 어느 구간인가라고 봤을 때 불과 3달 전인 6월 달에는 메타버스가 생태계 구축 단계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벌써부터 여러 가지 에스파라든지 여러 컨텐츠들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컨텐츠의 고도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불과 한 분기, 3개월 만에 시장의 흐름과 이 여러 가지 컨텐츠의 발달 속도가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메타버스별 경제 시스템 그리고 각 메타버스의 플랫폼들이 있는데 로블록스나 제페토 그리고 그 안에 경제 시스템을 따져본다면 로벅스나 잼까지도 우리 생활에 우리 눈앞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발자 환전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와 같이 유저,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수익을 분배할 수 있는 생태계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되는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적용 예시를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컨텐츠 그리고 공연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엔터사들, SM엔터나 자이언트 스텝, 네이버 함께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가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시장이나 언택트를 통한 수익 창출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수혜라고 한다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의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LG이노텍 그리고 메타버스의 컨텐츠 분야라고 하면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메타버스의 플랫폼 분야라고 하면 네이버 이렇게 3가지 종목을 찝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첫 번째로 6월 1일 메타버스의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LG이노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LG이노텍의 차트를 열어본다라고 하면 6월 1일 이렇게 세로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6월 1일 장전 작전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이 LG이노텍 메타버스의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6월 1일 시가부터 그리고 6월 19일 고가까지 상승률을 좀 보니까 적어도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이노텍을 이 당시에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러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았고요. 또 짧게는 추세선상 저점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러한 추세선도 한번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트를 과거로 돌려놓고 본다면 이러한 추세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 하단부와 이격이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좀 리포트를 살펴보았고요. 그 이후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리포트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LG이노텍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최근 가장 긴 추세선상 바닥 구간을 또 한 번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연휴 전 밑꼬리를 달고 상승을 주었던 모습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LG 이노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이 3D 센싱 모듈이죠. TOF 3D 센싱 모듈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LG 이노텍이다라고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TOF 모듈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 LG 이노텍인데 낮은 전력 소모 그리고 장거리 인식률, 고신뢰성 등 눈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 구현해낼 수 있는 모듈 그리고 센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고요. LG이노텍은 마이크로소프트와 3D TOF 센싱 모듈 개발 및 공급 MOU 체결되어 있고요. AR 글라스, 결국 메타버스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휴대용, 핸디형 모듈 글라스를 이렇게 눈으로 써야 되는데 이 글라스 부분에 있어서도 선도적 입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LG 이노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하반기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결국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재차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 LG 이노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월 2일 자이언트 스텝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조금 놓고 살펴본다면 6월 2일자의 세로줄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월 2일 세로줄부터 시가를 중심으로 고가까지 상승률을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60% 정도의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6월 2일 시가 기준과 7월 20일 고가 기준으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좀 나왔습니다. 이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버텨볼 만한 구간의 가격대이지만 7만 원 이상, 8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혹 따라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마음으로 10만 원 근역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지금 손실폭이 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셔야지 이미 시세가 나온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가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버추얼 FX, 이 VFX라고 하는 비주얼 이펙트 버추얼 효과에 대한 시각 특수 효과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핵심 기술이 리얼타임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상현실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버추얼 캐릭터를 생산해낼 수 있었던, 만들어낼 수 있었던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리얼타임 엔진이다. 특수효과를 적용하려면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완성본을 송출해야 하는데 이 리얼타임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면서 특수효과가 입혀지고 실시간으로 그 특수효과가 입혀진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리얼타임 엔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모가가 1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배가 넘어선 슈팅이 나왔고 그 이후에 75,000원, 6,000원 구간에서 조정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최대 6개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말 상장을 해서 이제 11월 정도 되면 의무 보유 물량에 대한 출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그 부분 조금 감안을 하셔서 3월부터 상장을 한 이후로 이제 다시
6개월이면 9월 말부터 이제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감안을 하셔서 대부분 기간 물량 출회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너무 높은 가격에 공모가가 11,000원이다라는 부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160%의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네이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조금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다 좀 하락을 보였는데요. 네이버는 플랫폼 제페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6월 3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3일부터도 상승을 시가부터 고가까지 조금 나타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적어도 상승률이 30%에 육박하는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네이버를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세선이 올까 안 올까 저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6월 3일에 한번 왔고요. 그 이전에도 한번 왔고요. 최근 깊은 조정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페토 현재 가입자가 2억 명을 지난 6월 달 이미 돌파를 했고요.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는 유일무이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입자의 90%가 아시아, 북미, 남미 등 해외 이용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메타버스를 이끌고 있다, 플랫폼 쪽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네이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아이템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환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의 조정이 기회일까라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이 기회로 판단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장기적 관점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모멘텀, 가시적 미래 먹거리 모멘텀이 확인되는 기업인가, 이 세 가지 기준점을 충족한 기업들을 앞으로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6월 1, 2, 3일 말씀드렸던 LG이너텍, 자이언트스텝, 네이버 차트를 통해서 복귀를 해보니 상승률이 최소 30%에서 최대 160%까지 나왔더라라는 부분 감안해 보신다면 이 매일 아침 8시 10분, 15분 사이에 시작하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어떤 섹터를 리뷰해 볼지 잘 준비해서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본 종목들은 바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특히 자이언트 스텝은 소개해드린 이후로 160%나 올랐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은데 앞으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은 성장성이 너무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횡보 기간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샵 9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이 방송 외에도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5일 동안 푹 쉬셨나요?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쉬었으니까 오늘 조금 더 힘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시죠. 네,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 THK 목표 가격을 달성했죠. 수익률 14% 챙겨갔습니다. 자, 그다음 CJ ENM도 마찬가지로 목표 가격 18만 원에 도달했고요. 26.67%나 달성한 모습입니다. 서암기계공업, YJM 게임즈도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고요. 각각 15%, 16%의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태경 BK가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 32.8%라는 큰 수익률 가져갔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혼조세입니다. 자, 한라홀딩스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24.27% 상승 중입니다. 큰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요. 현대코퍼레이션과 광주 신세계 아직은 좀 마이너스대에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수익률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랩도 5% 수익권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종목들이 꽉 차 있죠. 자, 대웅제약과 황금 ST 그리고 CJ ENM은 약간 부진한 모습입니다. 마이너스권에 들어와 있고 다만 삼강 MNT와 그리고 디스플레이텍이 지금 수익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1.6%대 그리고 2.2%대 상승 중입니다. 네, 이렇게 포트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3거래일 휴장하고 오늘 오랜만에 또 개장을 하는데 저희가 삼성전자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솔직히 말해서 횡보 너무 오래 한 것 같거든요. 이제는 좀 오를 때가 된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스멀스멀 들어오는 걸 보니까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커질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분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증권가에서는 주가 목표를 10만 원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좀 짚어주시죠. 네, 삼성전자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위치가 있었는데 이후에 갑자기 이제 외국계에서 보고서가 나왔었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전반적으로 고점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큰 폭의 조정을 8월 달에 보였는데요. 요때 다들 아시겠지만 8월 한 4일부터 해서 20일까지 시장이 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컸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 외인들이 다시 저점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사 내용이야 여러분들 찾아보신다면 정말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 초에 이제 시세를 한번 크게 분출을 하고 나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차트상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완만한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이 트렌드 안에서의 주가 움직임이었고, 이 트렌드 상단을 이제 돌파를 할 가능성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이후 돌파하지 못하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트렌드 하단을 깨고 내려와서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어요.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트렌드 상의 폭만큼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으로 여기서 움직였던 이 트렌드의 진폭 정도 안에서의 주가 조정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한 달 사이, 그러니까 완만하게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러한 트렌드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이제 20일부터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 완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 상승 트렌드 한 달간 정도 지금 물론 추석 연휴가 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온전한 한 달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번 달 말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요 상승 트렌드가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단기적인 상승 트렌드 한 달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할 수 있는데, 2월 달부터 이제 1월 달부터 조정기로 들어서면서부터 한 달간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한 달 동안의 트렌드가 상승으로 잡혔던 구간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8월 20일까지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보여줬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 굉장히 일시적인 한 달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었기 때문에 추세대 상단 돌파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팬데믹 터진 이후에 이러한 상승 트렌드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 트렌드 하단을 밟고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긴 관점에서 그러니까 올해 한 해를 두고 봤을 때는 여전히 하락 트렌드 속에 있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해주시고요. 한 달 정도의 상승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올라갈 때마다 지금 보면 78,000원대 그리고 79,000원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대가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D램 가격의 하락이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또 반대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제 이렇게 힘을 실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영업이익이 분기에 한 2천억 정도 나오던 게 내년부터는 한 1조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AP 쪽이죠.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쇼티지 때문에 한 20% 정도의 가격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현화되고 지속적으로 이런 쇼티지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만약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단기적인 한 달짜리 추세 라인을 그어놨는데 이 추세 라인 하단 자리에서 공략을 분할로 좀 해보시고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비중으로 공격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공략하시기보다는 저점 매수를 최대한 철저하게 해가는 전략 필요하겠다. 그리고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중장기적인 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종목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체크해 봤을 때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 올해 말까지는 조금 하락 트렌드가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도 인상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삼성전자 앞으로의 주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1시간 동안 전략들 챙겨드렸습니다. 3거래일 휴장하고 오랜만에 개장하는데요. 그동안 빠르게 저희가 증시 복귀해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좀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